용어부터 정리를 해야겠죠. 평균은 평평할 평에 고를 균자를 쓰는 한자어입니다. 평평하게 고르다. 즉, 여러 개의 수의 중간값을 찾는 것을 평균이라고 합니다. 중간값. 여러 개의 값들 중에서 중간값을 찾는 방법이 평균입니다. 근데 평균은 단원명으로서는 조금 부족해요. 더 상위 개념이 있어요. 더 상위 개념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배울 텐데, 통계입니다. 통계란 합치를 통해 계산할 게, 합쳐서 계산한다는 의미겠죠. 무엇을? 수집된 자료의 내용을 수치화하는 기술을 통계라고 부릅니다. 통계에는 여러 가지 개념이 있고, 그 중에 하나의 용어가 평균이 됩니다. 그래서 통계를 배우기 위해서 첫 번째로 평균이 나온 것 같고요. 앞으로 통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어들을 배워 나가게 될 겁니다.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한 수에다가 자료의 개수를 나누면 평균이 됩니다. 등호가 나왔죠, 등호. 등호는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즉, 등호가 있으면 등호를 기준으로 같은 수를 더해도 같고, 같은 수를 빼도 같고, 같은 수를 곱해도 같고, 같은 수를 나눠도 같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다르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평균과 자료의 개수를 주고 자료를 모두 더한 수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료의 개수만 남기려면 곱하기 자료의 개수를 하면 되겠죠. 곱하기 자료의 개수.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한 수는 뭐다? 평균 곱하기 자료의 개수가 됩니다. 그리고 자료 개수는 자료 개수가 있죠. 평균을 나누면 되겠죠. 자료를 모든 더한 수에다가 평균을 나누면 됩니다. 여기 나누기 평균하면 되잖아요. 평균이 없어질 거니까 자료의 개수는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한 수에다가 평균을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값을 빼고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식을 외우고 각각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동안 등호와 관련된 식은 앞에서 많이 풀어봤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값이 넘어갈 때는 부호가 바뀐다고 했어요. 더하기는 빼기, 빼기는 더하기, 나누기는 곱하기, 곱하기는 나누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다 곱 빼서 값이 됐지만 나누기가 넘어갈 때는 그냥 바로 곱하기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료 값을 빼고 자료의 개수를 넘기고 싶으면 자료 개수는 평균 넘어갔기 때문에 곱하기 자료의 개수가 된 거예요. 나누기니까 넘어가면 곱하기가 된다. 얘만 남기고 얘를 이쪽으로 넘겼을 경우엔 곱하기로 바뀌었다. 그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평균 곱하기 자료 개수니까 뒤집어도 곱하기는 똑같잖아요. 자료 개수 곱하기 평균이라고 보면 곱하기 평균을 등호 밖으로 넘겼어요. 그래서요. 자료의 값을 모두 단수에다가 나누기 평균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똑같은 값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눴다고 생각해도 되고 부호가 바뀌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라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럼 실제로 예를 보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숫자 4개를 주어졌어요. 6, 13, 14, 7.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한 수는 얼마죠? 자료를 모두 더하라고 했으니까 6 더하기 13 더하기 14 더하기 7을 하면 되죠. 6과 14를 더하면 20이고
13 더하기 7하면 20이니까 40이 되겠네요. 자리 개수 몇 개죠? 6, 13, 14, 7이니까 4개입니다. 그러면 평균은 40 나누기 4가 돼서 10이 됩니다. 이 숫자들의 중간값은 뭐다? 10이다. 검증 차원에서 평균을 구했으니까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한 수를 다시 한번 맞는지 확인을 해보죠. 뭐다? 평균 나누기가 넘어갔으니까 평균 곱하기 자료의 개수이고 평균이 얼마였죠? 10이고 자료의 개수는 4입니다. 그러면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한 수는 40이 되겠죠. 그리고 자료의 개수는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한 수에 대한 나누기 평균한 거죠. 평균이 넘어가면 나누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40 나누기 평균 10. 그러면 얼마죠? 4가 되겠죠. 자료의 개수는 4가 된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평균을 구하라는 문제가 기본 문제일 거예요. 그런데 평균을 구할 때는 이 식을 알아야 풀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식을 중간에 빼서 찾는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 가능성은 오를가에 능할 능 성품성. 한자어긴 한데 이걸 굳이 풀어서 한자어를 이해할 필요는 없죠. 이 말은 많이 쓰잖아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지 수학적인 용어라고 보긴 조금 애매하죠. 가능성은 특정한 일이 일어나길 기대할 수 있는 정도를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녁 뉴스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죠? 내일의 날씨죠. 내일 비가 올 확률이 30%다, 60%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비가 내릴 가능성. 안 일어났던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를 가능성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일반적인 용어이고 수학에서 쓰는 용어가 따로 있어요. 원래는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 어디서가 본 적이 있나요? 규칙과 대응해서 몇 번 문제로 한번 설명을 했던 경우가 있는데 가능성은 경우의 수. 앞으로 배우게 될 경우의 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능성도 수학 단원의 대표 명칭으로는 바람직해 보이진 않아요. 가능성을 대변할 수 있는 수학 단원의 명칭은 확률입니다. 고들확, 비율율자를 쓰는 한자어이고 일정한 조건 아래서 일어날 가능성의 수치화를 확률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얘기 드린 비가 올 확률, 비가 내릴 가능성, 비가 내릴 확률 그런 것을 다루는 단원이 확률이고 확률 안에 나오는 용어가 가능성, 경우의 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 말로 표현하는 게 5가지가 나옵니다.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안 일어날 일을 불가능하다고 말로 표현을 하고 있고 반드시 된다는 것을 확실하다고 표현하고 반반이다. 비가 올 것도 같고 안 올 것도 같고 둘 중 하나다. 반반이다는 표현이 있고 안 될 것 같은데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닐 것 같다. 반보다는 모자라는 좀 부정적인 의미일 때 아닐 것 같다. 그리고 일 것 같다. 생길 것 같긴 한데
100% 생길 것 같지는 않지만 생길 것 같을 때는 뭐뭐일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학이 아니라 한글이죠. 네, 한글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학이니까 숫자로 표현을 해야겠죠.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도 똑같은데 불가능하다는 것은 없다는 거죠. 없는 것은 숫자 0으로 표현하고 확실하다. 생긴 거잖아요. 생긴 것을 1로 표시를 합니다. 불가능한 것은 0, 확실한 것은 1로 표현하고 반반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중간값이니까 2분의 1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아닐 것 같다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네.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는 작다. 아닐 것 같다를 x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다적기 그래서 아닐 것 같다는 0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는 작다. 그리고 뭐뭐일 것 같다는 2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경우를 뭐뭐일 것 같다고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말로 표현하는 5가지와 숫자로 표현하는 5가지를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죠. 내일 아침에 해가 서쪽에서 뜰 것이다. 해는 어느 쪽에서 뜨죠? 동쪽에서 뜹니다. 서쪽에서 뜰 가능성은 불가능하다고 표시를 하면 되고 숫자로 0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내일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뜰 것이라고 하면 확실하다. 숫자로 1로 표현하면 됩니다. 세 번째, 500원짜리 동전을 던지면 그림면이 나올 것이다. 500원짜리 동전을 봤나요? 동전 한 면에는 50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고 앞에는 그림이 있죠. 그래서 둘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은 반반이다 라고 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숫자로는 얼마다? 2분의 1. 500원짜리 동전을 던지면 숫자면이 나올 것이다. 그림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반이다. 2분의 1로 표시하면 됩니다. 동전을 던져서 세워질 수 있어요. 딱 꽂혀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앞뒤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흙이나 진흙 같은 데 던지면 세워지겠지만 그런 걸 경우로 따지면 안 됩니다. 5번째, 주사위를 굴려서 2보다 작은 숫자가 나올 것이다. 주사위에는 숫자가 몇 개가 있죠? 1부터 6까지가 있죠. 주사위는 뭐다? 직육면체다. 그래서 6개의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6개가 적혀 있습니다. 1부터 6까지. 근데 주사위를 굴렸는데 2보다 작은 숫자가 나온다는 건 뭐죠? 1이나 2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전체 숫자 6개 중에 2개가 나올 것이라고 하면 아닐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0과 2분의 1 사이니까 아닐 것 같다. 그리고 주사위를 굴려서 2보다 큰 숫자가 나올 것 같다고 하면 3, 4, 5, 6이니까 6개 중에 4개죠. 그러니까 뭐뭐일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이해를 하고 문제를 접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 문제를 통해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